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3점을 목표로 하는 GTF 학생들을 위해 43점 받을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기본 개념과 유형 설명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기초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론을 배우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평균 43점을 맞기 위해서는 총 합이 130점이 필요합니다. 문법이 한 문제당 대략 3.8점이라고 계산했을 때 최소 80점에서 85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리스닝 또한 3.8점이라고 계산했을 때 최소 20점에서 30점 정도를 맞아야 되고, 리딩은 3.5점으로 계산했을 때 20문제에서 30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맞던 간에 덜 맞던 간에 총 합이 130점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분별로 이제부터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문법 팁입니다. 문법 유형은 총 26문제로 각 문법 유형마다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이 나올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풀기가 수월해지거든요. CJ 6문제, 준동사 5문제, 슈드 생략이 3문제, 가정법 6문제, 관계사 2문제, 조동사 2문제, 연결어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지 빈칸에다가 적어두시고 시험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야준수, 가관, 조연, 653의 6222.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시야준수, 가관, 조연, 653의 6222. 시야준수랑은 참고로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에 착착 감겨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시야준수가 가관이에요. 조연 실력이. 그래서 제가 아시는 연기자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653에 622로 연락해주세요. 시아준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유치해서 민망하긴 한데 시아준수가 가관입니다. 조연 실력이 653에 622. 빨리 연락해. 자, 제가 만들어낸 이 스토리로 출제 유형 적어두시고 문법 시작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시범 영상은 문법 문제 유형을 푸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촬영을 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 예정이고요. 문법 개념들은 따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팁은요, 간단한 유형과 까다로운 유형을 구분하는 팁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26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F문제와 M문제가 있습니다. F문제는 친구 찾는 문제고요. M문제는 미치도록 어려운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기 A, B, C, D가 각각 다른 조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조동사 문제,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연결어 문제, 조동사와 연결어 둘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필요로 하는 M문제 유형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친구, 키워드만 찾아도 풀 수 있는 F유형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M유형인 조동사와 연결어 문제를 마지막에 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세세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해석이 안 되면 아예 풀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기 A, B, C, D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적게 고른 보기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동사 연결어 4문제를 제외하고 내가 선택한 답변 중 22개 중에서 A가 5개, B가 4개, C가 6개, 그리고 D가 7개 정도가 나왔다면 B로 4개를 다 찍어주시면 그래도 정답이 여기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어떤 근거로 이 방법을 제가 추천드린지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은 리스닝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리스닝 팁입니다. GTF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파트가 리스닝, 청취인데요. 많은 분들이 리스닝을 버리고 문법이나 독해에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여태까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데이터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놀랍게도 리스닝을 아예 버리고 다른 파트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도 평균 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문법과 독해가 잘 풀리게 되는 날은 리스닝을 찍어도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내가 푼 문제들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결론은 찍더라도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맞추고 나머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닝이 총 26문제로 한 파트에 6문제 또는 7문제가 균등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파트와 상관없이 문제의 순서와 대화의 흐름의 순서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무조건 대화 초반에 순서대로 나와 있게 됐고요.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리스닝의 한 파트당 본문만 3분 이상 들려주기 때문에 43점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도 중간에 흐름을 놓치면은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대화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문제, 가능하시면 뭐 두 번째 문제까지도 하셔도 되고, 첫 문제만큼은 최대한 풀고 나머지 문제는 넘기시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보기를 미리 해석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질문을 놓쳤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들려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들어주셔도 상관없고요. 목표는 단 하나,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만 어떻게든 풀어본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시범과 훈련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각 파트별 첫 번째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를 찍어야 되겠죠. 찍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A, B, C, D 중에서 내가 푼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적게 나온 보기에 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푼 문제들 중에서 최소 한두 개라도 맞았다면 아무것도 안 풀고 보기 하나로 쭉 찍은 것보다는 점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리딩 팁입니다. 리딩, 독해는 리스닝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와 같습니다. 리스닝과 똑같아서 모든 파트의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단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보기 있는 단어가 본문에 똑같이 나오더라도 함정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단에 보인다고 해서 바로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해서 아닌 것을 제외하는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주로 질문에 있는 특정 키워드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현재 읽고 있는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이 정답입니다. 독해를 푸는 순서는 Part 4, Part 1, Part 3, 그리고 Part 2 순서대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에 나머지 문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리스닝과 마찬가지로 보기 A, B, C, D 중에서 내가 푼 것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나온 보기에 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리스닝과 리딩에서 알려드린 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강사로서 이러한 찍는 스킬을 전수하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는 것이 시험의 본래 목적이겠죠. 하지만 GTF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보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빠르게 점수 만들어 놓고 다른 시험 또 준비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고려해서 여태까지 GTF 기출 정답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서 타 시험에 비해 비교적으로 정답 A, B, C, D가 균등하게 출제되는 GTF만의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 만든 것으로 나름 근거 있는 저만의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배웠던 학생들은 이 방법으로 실패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가 푼 문제가 정답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무조건 배우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GTF 시험 꼭 이 방법으로 43점 받을 수 있도록 빌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